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시선집중 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40개 테마를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번 시선집중 제52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별도로 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약 100페이지 분량의 요약집입니다. 먼저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정답 정하시겠나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정답 정하셨죠? 자,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포인트 37번 상인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약갱시 요구권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료 보세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이죠.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초 기간 포함하니까 그 자리에서 10년, 그 자리에서 10년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10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상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근데 2번 자,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면 임차인은 10년 보장 못 받는 거죠. 자, 그걸 이렇게 옵니다. 암기법이에요. 이제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추리 가서요. 대추리가 밥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이 대추리가 부추와 삼합보쌈을 좋아해요. 이것만 계속 먹으니까 그 메뉴 일부가 전멸중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인법도 외웠거든요. 자, 주인법이 이렇게 되죠. 이제 포실하게 타고난 대추리가 부추와 이합보쌈을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중. 주인법은 포실이 있어요. 상인법은 없습니다. 다음 주인법 2, 2기 연체인데 상인법은 3, 3기 연체죠. 이 두 가지 빼고 똑같습니다. 자, 법조문 비교합니다. 자, 제목 보세요.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가로 열고 10조 1항, 10조 1항입니다. 자, 먼저 암기포트를 해볼게요. 자, 7호에서 가나다 있거든요. 다목의 타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 다음 가목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고지했다. 나목이 안전사고 우리가 했다. 아니 멀리서 보면 난자로 보여요. 안짜나 난짜나 유사하죠. 이게 타고난. 그 다음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입니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이 7호가 타고난 대처리가 그 다음 2호에서 이제 부추 이게 부정하기 임차. 다음 1호가 3기죠. 3호 삼합 보쌈. 3기 연체와 합의하의 보상입니다. 합의 빼면 틀립니다. 그 다음 4, 5, 6이 일부 보여요.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4호가 무단전대, 6호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 다스를 못할 경우 5호 주의하세요.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중과실 파손일 때 거절할 수 있다. 다음 제일 밑에 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도 있습니다. 다시 외워요. 반만이 묻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 보쌈을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외웁니다. 자, 이어서 임차인 권리금 보호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양과로 1번 권리금 계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의 상가건물 3층이 있는데 1층 을 임차인 을이 식당을 합니다. 근데 임차인 을이 식당을 병에게 넘기고 싶어요. 그럼 병이 을 식당을 넘겨받으니까 현재 임차인 을과 신규 임차인 병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죠. 한편 병은 1층에서 장사하려면 갑소의 상가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권리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대리자 병이 임차인 을이죠. 을, 임대인 X,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랑 다릅니다. 근데 양가로 2번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이 있죠. 즉 아까 그 그림에서 권리금은 임차인 을이 받아야 되는데 악덕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 못 주기 방해해서 임대인 갑이 권리금을 가로채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는 게 양괄호 2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 병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란 말이죠. 그 말은 임차인을은 권리금이 보호됩니다. 근데 다만 있네요. 다만 잘 보세요. 제 10조 1항 각호입니까? 그게 아까 타고난 대처리에 온 겁니다. 아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타고난 대처리에 왔죠. 거기에요. 다시 다만 제 10조 1항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조 1항 각호 타고난 대처리 이것은 임차인에게 완전히 독박입니다. 일단 10년 보장한데 두 번째 나갈 때 권리금 보호한데 완전히 독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 네 가지를 하지 말한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임차인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 병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 병으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행위 하지 말한 거죠. 즉 권리금은 을이 받아야 되죠. 갑이 요구하거나 갑이 받지 마. 그게 1번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 병으로 하여금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느니. 그러니까 1번에서는 갑이 권리금 받지 마. 2번에서는 을에게 권리금 지급 못하게 방해하지 마. 이거죠. 그럼 3번은 자 이겁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 병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행위. 자 이런 말이죠. 지금 병은 이 상가에 들어오려면 누구랑 임대차 계약해야 되죠? 임대인 갑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현재 임차인들은 월세를 200만 원 내는데 갑이 병에게 너는 월세 500만 원 내나 그래요. 월세를 300만 원이나 올려요. 그럼 병이 권리금 주고 들어오란 말입니까? 결국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지 말란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와 병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하지 말란 거죠. 즉 갑이 그래요. 야 병, 너 왜 나보다 키가 커? 나 키 큰 임차인 안 들여라고 키가 크다고 갑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 권리금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란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아까 그림 보셨죠? 자, 이제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B형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대인이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자, 기산점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어차피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받죠. 끝난 날부터 몇 년? 3년,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3년인데 기산점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다음 6번째, 차이 면체는 상인법은 3기죠. 민법은 2기, 주임법 2기, 상인법은 3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인법 내용 옳은 겁니까?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틀렸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고 대항력 요건 아닙니다. 2번, 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되지 않죠? 2번이 정답이네요. 이 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영리 목적이 되죠. 3번은 상인법 최단 기간 1년이죠.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주임법이 2년이죠.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4번 전차인의 차임 면책이 3기죠. 3기 달할 때 해지할 수 있다.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음 언제부터 3년이죠? 그 방에 있는 날이 아니라 아까 임대차가 종료한 날 3년이죠.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받는 거죠. 그래서 종료한 날 3년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상인법 옳은 거네요.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 있어야 되죠. 있어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1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패스. 2번이 중요하죠. 자,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항마실, 중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그럼 이것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10조 1항이고 그때는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심표 뒤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다 해서 2번이 맞았습니다. 한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입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죠. 법원이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입니다. 5번에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죠. 3개월 지나야 해지 요력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시선 집중도 끝나가죠. 민특법까지 최선을 다하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